안녕하십니까. 마포구청역 굿모닝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망원 이동 모아타운 투자 관련해서 한 가지 다른 이슈를 결합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4월 16일 날 역세권 활성화 사업 설명회라는 걸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앞으로 역세권 사업에 대해서 역을 기준으로 어떻게 개발해 나갈 것인가 하는 사업 계획들이 다 나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역세권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서 만약에 재개발 사업이든 역세권 재개발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용적률을 기존보다 더 주겠다라는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 역세권 지역이 서울에는 도심 지역, 광역 중심 지역, 지역 중심 지역, 지구 중심 지역으로 역세권에 이렇게 등급이 매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등급에 따라 용적률이 얼만큼 올라가느냐 하는 것들이 정해지게 되는데, 서울 도심 지역은 하나, 둘, 셋, 서울 중심, 여의도, 강남 이렇게 세 개밖에 없고요. 광역 중심은 상암 수색 지역, 용산 이렇게 해서 빨간 부분이 광역 중심 지역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중심 지역에는 노란색 부분들이 다 정해져 있는데, 마포 구청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조금 해당이 안 돼요. 6호선 하나만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 부분이 좀 적게 걸린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이 내용을 보셔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용적률이라는 것은 대지 면적당 연면적을 얼만큼 올려줄 수 있는가 하는 비율인데, 용적률이 높다, 많다라는 얘기는 건물을 훨씬 더 높게 많이 지을 수 있다는 얘기니까 사업을 진행하는 측면에서 사업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우리나라 모든 땅들은 용도 지역이 정해져 있고요. 용도 지역과 지구에 따라 법적인 용적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주거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을 기반으로 용적률을 얼만큼 올려주느냐 하는 것들을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거에 반해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는 것이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세권 시프트 사업은 장기 임대주택을 많이 집어넣어서 아파트를 높게 용적률을 줄 테니 장기 일반 주택을 체납을 해서 국가에서 쓸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의미인데,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요 활성화 사업이라는 것은 역세권 시프트라는 주택을 공급한다기보다 거기에다가 좀 더 많은 호텔이나 숙박이나 업무시설 등을 더 많이 집어넣어서 용적률을 더 높여 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역세권이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데, 역세권이라는 것은 법적인 역세권의 명칭은 어떻게 되냐면, 승강장으로부터 2003년 8월 이전에는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이렇게 250m를 역세권으로 생각했는데, 기존의 법적인 역세권은 승강장으로부터 반경 250m 개념이었는데 2023년 8월 역세권의 개념이 개정되면서 승강장을 기준으로 박스 형태로 각각 250m 벌어지는데, 기존에 이렇게 반경으로 따졌다면 지금은 직사각형 형태로 역세권을 명칭하고 있고 박스형으로 역세권이 정해지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역세권이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보면, 각 지하철역은 등급이 나눠졌다 그랬죠. 지역 중심 이상 또는 환승역일 경우에 350m 박스형으로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마포구청역은 어디에 속하냐? 여기에 속합니다. 지구 중심 이하 250m 박스형의 마포구청역은 속하게 됩니다. 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되냐면, 250m라는 반경하고 350m라는 반경이 서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꼭 아셔야 되고요. 그러면 마포구청역은 지구 중심 이하 등급의 지하철역이다 보니 250m 박스형이 역세권에 속하게 된다. 요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바뀌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용적률을 완화해 줄 때 이전에는 민간 활용 공공기여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보통 시프트로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용적률을 올려준 만큼 공공기여분을 국가에 체납을 해라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법이 개정되면서 용적률을 더 줄 테니 2024년 3월에 개정이 됐죠. 관광 친환경 디자인, 창의 혁신 디자인을 넣으면 여기 상한 용적률보다 훨씬 더 용적률을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르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공공기여는 주택을 얘기하는 거고요. 시프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장기 전세 또는 장기 임대주택을 얘기했는데, 이쪽은 뭐냐면 훨씬 더 역세권이다 보니 숙박시설이든 또는 그 지역 주변에 디자인에 어울리고 친환경 디자인을 함으로써 환경을 개선하게 되니까 용적률을 더 주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얼마나 상향시켜 주느냐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친환경 디자인 또는 역세권 사업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데, 저희가 지금 지역 중심도 아니고 더 많이 상향되는 것은 아니고 비중심지 기본으로 비중심지로 봤을 때 이제 복합용도를 하면 3종 주거일 경우에는 근린 상업까지도 할 수 있다예요. 자, 그러면 2단계 정도. 그러면 마포구청역 기준으로 했을 때 3종 주거 지역이 대로변으로 일부 있는데, 그거를 근린 상업 지역까지 2단계까지 훨씬 더 용적률을 주겠다 이 말이니까, 그러면 훨씬 더 활용도가 높아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저희 지역은 이 지역들은 아닙니다. 이 지역들은 아니니 빼고 마포구청역 기준으로 본다면 일단 비중심지이기 때문에 2단계 정도 용적률이나 이 지역을 용도 지역을 변경시켜서 상향을 시켜 주겠다니까 최대 근린 상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3종 주거 지역을 근린 상업까지 올려준다는 것은 엄청난 혜택인 거죠. 2단계씩이나 올려준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볼 만한 부분이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오늘 방송을 계속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뭐가 틀리는지 한번 비교를 조금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역세권 시프트 사업은 이걸 얘기합니다. 역세권 장기 전세 주택, 요거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말하는 것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요걸 얘기합니다. 콤팩트 시티 조성하고 복합 개발하고 도시 정비역 재개발, 역세권 250 또는 350인데 일단 350은 우리 쪽은 아니니까 빼고 역세권 250m, 만제곱미터 이하 요 기준이 있죠. 요 기준이 있고 요거 중심으로 하고, 용도 변경은 3종 일반 주거에서 중심 상업까지인데 우리는 일단 뭐 3종 일반에서 용적률을 좀 더 준다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는데 중심 상업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한 2단계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공공임대주택은 들어가고 공공임대상가, 공공임대산업시설, 생활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조건입니다. 일단 역세권 시프트 사업하고는 약간 다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면적도 훨씬 더 작아지고, 여기는 이제 면적 제한이 없었어요. 면적 제한이 그렇게 없었는데 많이 작아지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르게 얘기하면 역세권을 끼고 있으면서 콤팩트하게 숙박이라든지 상업시설, 주택들이 융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재개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용적률을 상한 조정을 해서 완화해줘서 개발이 손쉽게 해주겠다 이 내용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몇 가지 상황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 지역에 모아타운이 월드컵 뉴시티 모아타운이 여기가 1모아타운 지역이고요. 2모아타운 지역이 요렇게 대략 요렇게 되고요. 2모아타운 지역 여기가 이제 여기가 요렇게 해서 대략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3모아타운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모아타운, 2모아타운, 3모아타운이 진행 중이라 그랬죠. 자, 여기에서 기존의 모아타운 소유자들이 모여서 진행하던 구역은 파란색 부분입니다. 기존의 모아타운, 그러니까 이제 월드컵 뉴시티 모아타운이 들어오기 전에 소유자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계속 진행하고 있던 모아타운 부분은 이렇게 겹치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방 설명드렸던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250m 범위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모아타운은 아직까지 지정이 된 게 아니에요. 모아타운은 이제 30% 동의율을 받아서 구청에 접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아직 지정이 안 되었다는 얘기는 불확실하다는 얘기도 반영을 하고 있죠. 100% 된다라고 누구도 말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가능하면 그래도 가능성이 가장 좋은 것을 겹쳐서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월드컵 뉴시티 모아타운의 지역, 그 다음에 기존에 진행하고 계시던 모아타운 지역을 겹쳤고, 거기다가 오늘 세 번째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가능한 면적까지 겹쳤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투자해야 될까요? 네, 자, 빗금치는 바로 이 부분이죠. 가능성을 한 겹, 두 겹, 세 겹을 겹쳤을 때 세 개에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지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물론 이쪽으로 투자할 수는 있죠. 이쪽으로 투자할 수 있는데 여기는 아직 모아타운 구역이 안 들어갔고요. 모아타운 구역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세 개가 동시에 겹치는 부분은 바로 이 지역이라는 겁니다. 이 지역. 이 지역 안에서 만약에 가능성을 가진다면 일반적인 모아타운, 지금 망원 이동 모아타운에 투자하시는 분들 1구역이 좋다, 2구역이 좋다, 3구역이 좋다 말들이 많으신데, 어쨌든 저희들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가능성이든 가능성이 높은 곳에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월드컵 뉴시티 모아타운, 그 다음에 기존에 진행하시고 계시던 모아타운, 거기다가 역세권 활성화 사업까지도 가능한 지역을 겹친다면 지금 제가 빗금 쳐드린 그 부분이 명확하게 세 개가 겹치는 구역이다. 여기 안으로 투자하면은 그래도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누구도 모아타운이 된다, 안 된다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리스크를 최대한 배제시키고 그래도 가능성 있는 곳을 투자한다면 이곳이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서 방송을 켰고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이 중에서 괜찮은 물건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는 노력은 개인적으로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자, 요 지역이 됩니다. 제가 지금 알려드렸습니다. 요 지역 안입니다. 요 지역 안에 지금 매물들이 많지는 않아요. 적은데 저희들한테 연락 주시면 일단은 마포구청역 굿모닝 부동산에서 가지고 있는 매물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일단 이 지역에 전화를 주시면 괜찮은 매물들 몇 가지 준비해서 꼭 좋은 성공 투자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망원이동 모아타운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일단은 제 생각은 모아타운이 지정이 안 되더라도 향후 전세 수요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에 부담을 리스크를 줄이시려면 요 지역 안으로 투자하는 게 정말 베스트가 아닌가. 요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